대반격을 시작한 우크라이나군이 11일 동부전선의 격전지 중 하나인 도네츠크주 블라고다트네 마을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매체 더 가디언은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작전을 시작한 지 거의 일주일 만에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최전방 마을 3곳을 해방시켰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SNS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 지역에 블라고다트네 마을을 점령하고 68여단 병사들이 마을에 진입해 우크라이나 국기를 개항하는 모습을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우크라이나 군인이 부분적으로 파괴된 학교 2층 창문에 자국의 파란색과 노란색 깃발을 걸고 있었습니다. 한나 말레르 국방부 차관은 우크라이나 군이 블라고다트네와 마카리브카 마을을 점령했다고 밝혔고, 우크라이나 의용군은 또 다른 인근 마을인 네스쿠치네를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주 블라고다트네는 지난해 러시아에게 점령된 곳으로 동부전선의 격전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동부 최격전지인 바흐무트로 연계되는 보급로로 가치가 있고, 남쪽으로는 러시아가 점령 중인 마리우폴과 95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 남쪽으로 더 전진하면 반격의 목표인 러시아와 러시아 점령 크림반도 사이에 철도 및 도로 연결을 끊을 수 있어서 대반격의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더 타임즈, 미국 뉴욕타임즈 등은 지난 9일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3개 지역에서 진행되는데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들 전선에서도 자포리자주 전선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크림반도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크림반도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성지로 여길 정도로 상징성이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흑해함대 기지이자 안전 후방입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크림반도를 작년 2월 개전 후 점령지 보호와 침공을 떠받치는 보급선으로 활용해왔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크림반도로 연계되는 러시아 육로를 차단해 러시아군을 반으로 쪼개고, 더 나아가 2014년 불법으로 점거한 크림반도를 이번 기회에 되찾아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대항하는 러시아군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 타스는 러시아의 매복 공격에 독일제 레오파드 2A4가 파괴된 장면을 공개하며 기습 공격의 결과로 우크라이나군 30대 이상의 탱크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우크라이나군이 350명, 레오파드 전차 3대를 포함해 30대 이상의 전차, 10대 이상의 보병 전투 차량을 파괴했다고 하면서 적군을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밀리면서 지뢰 제거 작전을 포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유튜브 채널 카나13에서는 러시아군의 드론이 레오파드2 전차를 파괴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독일신문 빌트의 군사 칼럼니스트인 줄리안 레프케는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주 방향으로 첫 공격을 가하는 동안 하루에 레오파드2 탱크 13대와 브래들리 보병 전투 차량 47대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실제 우크라이나군이 3개의 마을을 점령하는 성과를 내고 있지만 러시아의 방어 지역을 쉽게 뚫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러시아에 의해 오랫동안 예상되어 왔으며, 푸틴은 러시아군에게 지상전을 준비하고 정교한 방어선을 구축하라는 지시에 따라 몇 달 동안 준비해왔습니다. 드론 위성 사진을 보면 러시아는 자포리자, 토크마크 북부의 참호, 지레밭 등 30km에 이르는 방어선을 치밀하게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해외 매체는 러시아군은 대전차 도랑, 지그재그 참호, 콘크리트 용해이빨 바리케이트, 강철 고슴도치 장애물, 철조망 및 지뢰밭으로 구성된 다층 방어선을 구축했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뢰밭이라고 보고 있는데, 자포리자주의 마라토크 마치카에서 찍힌 몇 장의 사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 반격의 선두에선 우크라이나군의 레오파드2R 세대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핀란드산 레오파드2R은 레오파드2A4 탱크를 핀란드 회사가 지뢰쟁기와 지뢰 롤러를 장착해 적의 방어선을 뚫을 수 있는 특수 돌파 차량으로 개조한 것입니다. 3인승 레오파드2R은 모든 지뢰를 안전하게 폭파하고 군대가 지뢰밭 뒤에 건설되어 있는 참호와 둔덕까지 가는 길을 비호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33 기가여단의 47 도경여단의 공병대대가 운영하는 이 레오파드2R은 무기력하게 파괴되어 멈춰서 있고 지뢰밭을 뚫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얼마 전 위성 사진을 분석하며 러시아가 깔아놓은 충격적인 3중 방어선을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우크라이나가 12개 공격 여단을 편성하는데 6개월을 소요하면서 러시아의 요새를 구축할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에 그토록 무기를 요구해온 이유는 바로 이 강력한 방어선을 뚫기 위해서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요청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 미국제 브래들리 장갑차 등
최신 무기와 장비를 주고 훈련도 시켜주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은 각각 지뢰 쟁기를 장착하고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수십 대의 특수 공병 차량을 전쟁에 투입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투입된 지뢰 제거 차량들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이 지원하겠다고 말한 지뢰 제거 장비를 우크라이나가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비살상 무기만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지뢰 제거 장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는데 한국은 세계 최고의 지뢰 제거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DMZ는 전 세계에서 지뢰 매서 밀도 세계 1위로 한국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괴물에 가까운 지뢰 제거 장비를 개발해냈습니다. 육군이 보유한 지뢰 제거 장비 중 가장 성능이 뛰어난 것은 일명 코프소로 불리는 K600 장의물 개척 전차로 2020년 말부터 양산 물량이 육군에 배치됐습니다. 코프소는 땅을 갈아엎어 묻혀있던 지뢰를 드러나게 하는 방식으로 대인 및 대전차 지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K600 코프소는 K1A1 차체 기반인 만큼 강력한 기동성과 힘을 발휘하며 불도저 기능뿐만 아니라 임무에 맞게 불도저 3날을 지뢰 제거용 특수쟁기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전차 지뢰를 밟아 폭발해도 차량 핵심 부위인 차체와 지뢰 제거쟁기, 승무원은 큰 피해를 입지 않는 놀라운 대전차 지뢰 방어력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당장 우크라이나에 간다면 지뢰밭을 뚫고 길을 개척해낼 수 있는 일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가진 무기 중에 무인 원격 장비도 있습니다. 특수기동여단이 도입한 MV4는 승무원 없이 리모컨 운영자 제어 장치로 조종하는 무인 원격화 지뢰 제거 장비로 돌이켜 원리를 이용해 지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새 구슬과 새 사슬을 장착한 플레이를 고속 회전시키며 땅속 30cm 깊이까지 매설된 지뢰를 폭파하는 방식으로 차체는 고강도 특수강이 적용돼 대인 지뢰는 물론 대전차 지뢰가 폭발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시간당 2200제곱미터의 지뢰 제거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무게 5.1톤에 175에서 250마력의 엔진으로 기동력도 우수합니다. 러시아가 3중 방어를 하며 드론으로 전차를 파괴한다면 이 무인 지뢰 제거 장치는 리모컨으로 조종하며 지뢰밭을 돌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수복하기 위해서 서방의 엄청난 전차와 장갑차 등을 총동원했지만 러시아의 3중 방어선을 뚫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산 지뢰 제거 장비 지원이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는 자위대 트럭이 전력에 큰 도움도 안 되는데 러시아가 큰 문제를 삼고 있어 곤란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자위대가 운영하는 고기동차 1.5톤 트럭, 궤도식 자재 운반차를 합쳐 총 100대가량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를 두고 장갑차를 지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9일 일본 대사를 초치해 이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면 심각한 결과를 동반하게 될 것이라고 겁을 줬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장에서 큰 무기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는 일본이 마치 전차나 미사일을 준 것처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국의 지원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는 후퇴하다가 자신들이 깔아놓은 지뢰밭으로 가서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댐폭파로 인해서 지뢰가 유실되어 자신들이 매설해 놓은 지뢰 지도도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지뢰 제거가 필요한 상황으로 한국의 지원은 살상 무기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 당장 필요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